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경마는 제 오랜 인생의 동반자이자 원수이자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영화 히말라야에서 보면은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이 허락해 줘서 한번 허용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르고 또 오르는 게 제 역할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 옆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보의 정상 한 건과 큰 건으로 진짜 돈이 되는 승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근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저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자, 전해전쟁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상입니다. 김태민입니다. 이정원입니다. 네, 9월 말이 이게 야간 경마 개념인데 하여튼 월말 경마는 부산은 좀 모호하게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9월 말에 같이 걸렸어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되죠. 9월의 끝자락, 10월의 첫자락. 그러니까 그렇게 걸렸어요. 일요교차는 10월로 넘어가고 과천 같으면 완전하게 이제 10월부터 10월 경마가 시작되는 건데 부산은 그렇게 걸려있고 야간 경마가 부산은 10월까지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과천은 이제 10월 1일까지만. 이번 주.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제주도 보니까 오늘 경마가 이렇게 낑겨 들어간 게 보면 평상시에 1, 2, 3 경주까지 부산 그리고 제주인데 1, 2 경주 이후에 또 부산. 왜냐하면 경주 수가 늘었죠. 그러니까 네, 부산이 제주가 이제 경주 수가 늘어요. 서울하고 부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주가. 그러니까 신체 구조도 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경마 그때마다 너무 바뀌니까 좀 일관적이었으면 저희도 그렇고 배터 여러분도 그렇고 반응을 할 텐데 약간 9월 말과 10월 초에 엮이는 부산 제주 경마인데 일단 월말의 분위기에선 약간 좀 벗어나는 구름이 약간 걷혔어요. 예, 그렇죠. 좀 날카롭게 들어가면 굉장히 먹을 게 있는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메인 승부 공지 들어가죠. 이정원 의원이 제주 4경주를 지목해 주셨고요. 부산은 후반입니다. 부산이 10개 경주죠. 9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고 김태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5경주가 준메인 승부 그리고 메인 승부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정상은 오늘도 잠깐 저희끼리 그런 얘기했는데 제주 첫판, 제주를 저는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넣기 때문에 제주 첫판에 아예 붙박아서 지목을 하거든요. 제주 1경주에 데킬마건 자르고 들어가는 한방승부를 한번 또 들어가 볼 생각이고 부산은 6경주로 메인 A급을 잡겠습니다.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월말 혹은 월초 걸려있는 부산 경마 예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가죠. 1000m 국산 육군의 별정 레이스. 기존 마필도 강세가 좀 있고 신마들도 쓸만한 놈들이 같이 엮인 그런 판때기가 아니겠 싶습니다. 김태민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방금 이제 정확히 찝어주셨는데 그 신마들 중에서 이제 꼽으라면은 이게 인기말 거예요. 6번 어른공주. 보통 제가 이게 이런 말을 주행 심사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간 끌면서 여유 있어 보이는 말들이 막상 실전 가면 앞에 가서 직선에서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얘는 마지막까지 끝거리 조금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좀 아직 덜 다듬어졌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행 심사만 봐도. 하지만 마지막까지의 그 여력은 살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두권 가다무 끈기발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번을 좀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표현을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내는 예상제 원고에 회색마 중에 올해 등장한 애는 최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청해마 중에. 네. 자, 이정훈 형 가죠. 그러니까 김호숙이 씨도 이런 말 잡았을 때 뺏기지 않으려면은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음공주를 이제 신마 중에서는 좋게 보고
데뷔전 외곽에서 좀 여건이 안 좋았던 마필이 이 4번 포나인즈인데 뭐 마지막에 최외곽에서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면서 19점 마필답게 빠른 적응력을 이제 드러냈죠. 직전과는 여건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달라졌고 뭐 영광의 신화라든지 불화하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 걸음도 상당히 좋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부산 기수들이 또 원정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지사배로 인해서 서승훈 기수가 또 대는 마필에 상당히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경주부터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1초대 기록을 내준 마필이 이제 9번 퀸스 퀸이 있고 뭐 다들 뭐 단거리는 거의 오래지 않아서 통과할 유형들인데 누구냐 해서 1번마 빅토리 브라운 같은 경우에 6조가 뭐 신규 마방으로 그렇게 오래된 마방은 아닌데 승률이 자꾸 높아지는 경우고요. 주행검사 다시 받았을 때 요때 이제 오르세가 외곽에서 타넘고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 탔거든요. 그래서 본인 합격할 건 알고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원게이트를 물었다. 이번 경주 이제 이변이라면은 뭐 5번 동남대박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꾸역꾸역 좀 뛰었다는 그런 느낌의 마필들인데 역시 게이트발과 더불어서 6점 한 방의 상승세 요거가 한번 능력 마필 한번 부대 껴가며 승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1번마 빅토리 브라운을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가죠. 1000m 국산 육군의 별정 레이스. 외곽의 달콤한 인생은 영화 제목 요거 정말 재밌게 여러 번 본 영화인데 서승훈이 오늘 그런 냄새도 좀 나요. 김태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달콤한 인생을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예. 그 황정민부터 해가지고 이병헌이가 연기는 잘해요. 인생작이죠, 그게. 진짜 얼굴도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했습니다. 짜증나더라고. 2번 성공 플랜입니다. 성공. 달콤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성공적인 플랜이 참 중요한 건데 직전에 그 내측에서 그 6번 이시대 영광과 나란히 달렸어요. 근데 이게 경합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뛰어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올 정도면은 이거는 능력이 출중한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 플랜이 이렇게 전개를 하고 들어올 정도의 말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이게 종합지 인기 7, 8위권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대끼리 바람 불었거든요. 그 내심 뭐지 속된 말로 이빠이 가나보다. 역시 이빠이 가서졌습니다. 가서진 놈이 열심히 타는 법. 최은경 기수가 이제 다시 앞선에 나갈 텐데 이번에는 좀 1000m라면 버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전전주인가요? 최은경의 마법이 약간 인기 상위 클래스 타가지고 부담을 좀 지닌 것 같은데 얘는 복병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봐주는 거죠 이제. 단물 빡빡 빼먹은 거지. 뭐. 초반에 그래 좀 이렇게 좀 한번 의욕 갖고 해봐라 그러면서 좀 놔줬는데 이제 쪼이니까 원래 자리 가는 거죠 뭐. 헤매죠 뒤에 있으면은. 그런 거 있고요. 근데 또 부산 친구들이 또 그럴 여유가 또 각자 다 바쁘니까 각자 먹고 살아야 돼서. 맞아요. 저도 이번 성공 플랜을 지금 좋게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태민 의원이 지금 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끌리는 게 문제죠. 직전에도 뭐 경합은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말이 끄니까 그거를 이제 제어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종 경합을 했던 건데 그것만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는 1번 바다불패가 휘황 공백은 있지만 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갈 수 있는 여건을 잘 살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켜주는 맛 요거는 또 14번 있지만 충분하리라 보여주고 이 12번만 달콤한 인생은 뭐 데뷔전 부담 없이 타준 건 맞는데 거리를 안 올리고 동일 거리 외곽에서 이제 선두권을 어떻게 치고 나야 요 맛인데 승훈이가 타는 마필들은 과천에 지금 현재 문세영이죠. 전주는 1경주부터 확 인기 모으다가 이 여담인데 그 후일담 좀 들으셨습니까? 곽태종 기수의 어떤 상태. 낙마. 네, 낙마 이후의 상태.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들었는데 한번 해보시죠 먼저. 안 좋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문세영 기수가 자기 잘못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강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기승적 재결실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가?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좀. 자기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좀 듣기가 좀 그렇죠. 상태는 어떤데요? 상태? 뭐 확정이 아니니까. 근데 좀 안 좋다는 얘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뭐 기수 생활하는데
영향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뭐 쉴 수밖에 없다라든지. 아니 그거까지는 얘기 못 듣고 요거는 우리끼리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방송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 어떤 좀 많이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곧장 뭐 툴툴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원래 사실 움직이는 병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쇠꼬챙이를 얼마나 다르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하여튼 부산의 기준이 다성한 경쟁의 유현명과 서승원이 양동 이렇게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 문세영 기수 전주의 일경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저 김태민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을 굉장히 느끼고 죄책감에 하루 종일 죽을 썼구나. 물론 좀 많이 빼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1번 바다불패를 저도 이제 좋게 보는지라서 어느 놈을 한번 붙여봐야 되나 이런 타이밍에 안쪽에 3번마 차터드림의 변화 요거를 읽어줄 생각이거든요. 우리 이정원 의원이 사토시 전공인데 뭐 나쁘게만 보니까 X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좀 반가워요. 차터드림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로 뭐 사실 실전에서 경쟁력 못 보이고 제풀의 풀빵처럼 좀 꺾이던 맛이 있었는데 지난 경주는 앞에 가서 꽤나 버텨줬거든요. 첫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다. 그래서 직전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야가니까 한 번 더 밀어줘야 될 마필로 3번마 차터드림을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짝의 변화가 큰 거죠. 네. 그쵸. 차터드림. 네. 그치. 9월은 마무리 짓는 9월 30일에 제주 경마 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메인 승부를 제주는 보너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주력은 부산에 아무래도 있죠. 과천에 있고요. 근데 제주가 생각보다 보너스가 짭짤할 때는 현장에서 제가 너무 신나거든요. 그 이제 전해 전쟁에서는 아예 사전 붙박이로 제주 첫 판에 보너스를 좀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제주 현지 정보가 워낙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 정보는 진카다라고 하는 게 좀 약해요. 제주 현지 예상가들 정보를 제가 몇 개 듣고 취합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어긋장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약하게 나온 게 세게 가고 이쪽에서 세게 나온 게 약하게 가고 그래서 완전히 그거를 제 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주 일경주 1000m짜리에 8마리 판때기인데 월초 분위기가 좀 나는 부산 이 제주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외곽입니다. 직전에 승부를 같이 봐가지고 반마 신쳐놨던 6번 가야왕 8번 낙천자랑의 접외당구도 요거는 꽤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정상이 메인 보너스로 제주 첫 판을 들어갑니다. 6번과 8번 양자 비교 때 직전에 이제 반마신인데 이게 뒤집히는 경우냐? 아닙니다. 또 한 번에 동일한 착차 이상이 난다. 6이 가고요. 8이 이번에 빈틈이 더 벌어질 상황 걸릴 겁니다. 여기에 낑기는 말이 내측에 있는 상황. 그놈으로 제주 보너스도 배당이 나오면 모를까 단배당 공략일 땐 한 군역이죠. 이번 경주 6 잡고 8 자르면서 안쪽으로 한방 집중 공략하는 제주 첫 보너스 제주 1경주를 모시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의 국산주권 별장 레이스 10마리 마필 단촐한 편성인데 오늘 오전에 가장 그래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 김태민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안말 편성인데 네. 지금 상대들이 볼 일 없고요.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말들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6번 아파 축제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연습 주행 때에 말 가는 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핸드라이드 동작을 하니까 그 즉각적인 반응, 아무랄 데 없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7월 22일 날 그 안말 경주에서 폐출혈 후유증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연습 주행 때 보여준 걸음이면 그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는 그 재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정원 의원. 자, 외곽의 10번 최강 드라이버입니다. 직전에 이제 입상은 못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이제 드렸었는데 초반에 뭐 얼토당토않게 붙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뭐 후미권까지 밀려나가지고 저거는 뭐 오기는 틀렸구나 했는데 추입으로 적응력을 보이면서 또 마지막에 또 3착을 갖다 댔어요. 또 힘이 남았습니다. 결승선 지나면서 여러 개 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라면 추입 적응력도 뭐 생겼기 때문에 거리도 그래서 지금 안말 경주 1300에 뭐 늘려서 나온 것 같고 편성도 약하고 또 안장까지도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10번 최강 드라이버의 첫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안쪽에 1번 레이디럭 같은 경우가 지금 1300거리 적성은 가장 잘 나오는 마필이긴 한데 오영일 기수가 이 말을 얻어탄 형국인데 사실 뭐 본인도 타봤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뭐 처음 타면서 의지가 막 충만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호흡을 많이 맞춰본 케이스라 요거는 소위 꼬시는 마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경주 때 우리 청회마라고 공식 표현을 들어주셨는데 올해 데뷔한 청해마 중에 최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이 실전에 우리 김태민 의원이 실망 주는 케이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케이스 1300에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뛰었던 1번마 레이디럭 같은 경우가 인기권에 가도 오히려 지금 10번마 최강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교정을 해가면서 말에 자기 스타일대로 승부를 아직 못 본 마필 근데 이제 방점 찍는 서승훈이의 기승 요거까지 같이 연결시켜 준다면 저도 1보다는 확실하게 10번만 최강 드라이버의 입상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로 가시죠. 네, 제주 2라운드 가야죠. 800m 레이스 10마리 마필 출전입니다. 먼저 김태민 의원께 여쭤보죠. 예, 일단 뭐 한 수 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사실 그 우승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말이 이제 90번 제1여왕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말이 직전에 우승을 못했다면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2등 하다가 예? 자 직전까지는 결정력이 없다고 봤는데 직전에 우승을 했어요. 여유 있게.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센 말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정원 의원 맥을 한번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제1여왕은 뭐 당연히 여기서는 아주 뭐 초강력 대가리라고 보셔야 되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제대부나 선덕여왕 이런 형제 마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 2차 골 때 보면은 질만한 상대죠. 뭐 한라정복, 소록바람, 태왕별 이런 발들이기 때문에 운이 없었던 거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운이 따르면서 이제 첫 승을 하게 된 건데 오늘 편성도 보니까는 뭐 웬만하면 그냥 2연승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한수위라고 표현을 잘 해주셨네. 뭐 여기 한수위가 지금 있는데 6번 이런 거는 사지 마시고요. 또 한수위라고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 제1여왕을 놓고 이제 꼬리를 찾는 경주인데 이제 3번 장군멍군이 직전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꾸준한 그런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이제 안장이 좀 안덕수 기수죠. 그 경주에서 이제 같이 뛰었던 이 4번 별빛 나래가 늪발동이 걸리면서 걸음 여력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10번 제1여왕이 선행을 나가면서 경주를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앞선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때문에 막판에 뒤에서 올라오는 한 발을 쓰는 마필들이 이 입상 파트너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 두 마리 마필이 이제 3번과 4번으로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군멍군 별빛 나래. 알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가죠. 1300의 국산 육군의 4경주 단촐합니다. 8마리 판이고 오늘 1경주 때부터 보면은 역시나 서승훈 기수였던 마필 선택 그거에 이제 인기가 많이 몰아지는 것 같아요. 김태민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4번 데스티니가 아마 인기 1위일 텐데 제가 볼 때 이 편성에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직전 경주, 안말 경주, 불량주로에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팔랑팔랑거리면서 뛰는 말치고 잘 뛰는 말은 없는데 이 말은 마지막까지 걸음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초중반 자리 못 잡고 헤맨 것까지 감안하면 못 뛴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걸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말이 발 쓰는 게 팔랑팔랑거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뛰어도 뭐 이번에 편안하게 앞에 가면 충분히 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정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 8번이 바닥배당 가죠. 깜빡이죠. 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깜빡이 가는데 글쎄 뭐 이 말들이 세다기보다는 이제 편성으로 가는 그런 바닥인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이 1번 나이트킹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권의 마필인데 이거는 제가 직전 경주부터 조금 변화가 되는 모습을 읽어가면서 편성만 한번 딱 맞게 걸리면은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지금 안장도 지금 설동복 기수고요. 왠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나쁜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번 게이트 이점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뒷심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뒤에서 이제 올라오긴 왔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걸음만큼 꾸준하게는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뭐 워낙 지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하게 팔리겠지만 뭐 삼복승이라든지 복연식 이런 승식도 배당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니까 일반 나이트킹을 요주의 그 배당 마필로 좀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스티니 8번 행복한 질주는 깨지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제가 봐서 데스티니 같은 경우 붙여가는 능력이 있는데 8번은 직전에 정말 잘 붙였거든요. 근데 원단 능력은 사실 좀 발주가 늦어요. 그래서 이런 빈틈, 그 인기 순위 2위권 되는 애가 3차 보는 케이스 요거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서비스구나 하고 힘을 확 주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공식처럼 깨러가는 1순위는 각질 자체가 앞에 뜁니다. 같이 주입 타서 올라오는 말이 아니라 앞에 뛰는 유형인데 의도하고 앞에 뛰어야 돼요. 말에 원단 각질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에서는 우리 이정원 위원의 관리 기수 사토시 5번 빅골드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안쪽 애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지 못하니까 힘 배합을 해서 몰아쳐야지 할 때 그냥 미친 척 앞에 한번 던지는 거죠. 5번 빅골드. 뭐 요 정도 편성에서는 8월 7일 레이스 정도 끌어내기만 하면은 선행 갈 수도 있다. 요 마필이 이변을 노리는 소지. 전 이걸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예. UCC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하면서도 배워. 느끼죠. 그렇죠. 뭐냐면 그럼요. 나만 잘난 게 없어. 그렇죠. 말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 이 깰 때 어떤 패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전혀 생각 못. 이정원 씨가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네. 내가 막 적는단 말이야. 뭐 내가 얘기할 때도 다 적긴 하겠지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보면은 이게 UCC 보시는 분들이 한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겠다 그런 거 느끼는데 근데 참 다른 UCC를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볼 텐데 그래요? 네, 많이 봐요. 많이 보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되는 UCC도 있는데 다른 UCC 보면은 반이 자기가 맞춘 거 자랑 그다음에 적중가가 너무 많지. 그다음에 반은 얘기도 안 해. 말 얘기 시잘데기 없는 거 얘기하고 도움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도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리고 3시 하면 더 좋아요. 셋이 하면 3시 하면 좋지. 괜찮은 것 같아요. 나 하면서 느끼는 게 뭐,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라니까 이거는. 짧은 경험인데 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약간 만담이 가더라고. 만담되더라고. 그 맛이 있고 셋이 하면 스피드감도 있는데 핵심을 탁탁탁 서로 털어놓고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는. 그래요. 자, 제주 삼경주 가보겠습니다. 900m에 단초란 7마리 편성. 김태민. 네, 아무래도 뭐 7번 9억부를 인정을 해야죠. 그 안득스 기수가 이제는 뭐 인류 기수입니다. 뭐저 제주 아주 뭐 전문으로 하는 이정원 씨나 뭐 정상위원도 인정하겠지만 안득스 기수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믿음을 주는 그런 기수로 이제 탈바꿈했는데 예전 같으면 솔직히 아마 이제 이거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득스 기수는 그냥 믿고 가는 기수니까 9억부는 웬만하면 오지 않겠느냐 능력상 인정을 하고 싶네요. 이종원 의원도 7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판택입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이경주의 제1여왕인가요? 그게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강축이라고. 여기는 이제 9억 불이 뭐 2달 만에 나왔어도 못 빼죠. 그죠? 예. 뜰만 하니까 나왔죠. 그리고 4전 4승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기록이 4초가 늦었어요. 그 전경주하고 보면 같은 800m인데. 근데 같이 뛴 상대들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 기록이 나온 거고 사소 취디하고 뛸 때는 또 다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뛰면서 기록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7번 9억 불은 저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고 1번 검룡이 1번 게이트고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또 9억 불 빼고는 나머지 말들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거로 보여지는데 예전부터 이 말은 900m만 나오면은 좀 거리 적성이 짧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룡이? 네. 검룡이 인기마로 팔리고 뭐 당일날 어떻게 보면 이게 깜빡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검룡보다는 9억 불이 어쨌든 이건 앞선을 또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룡을 놓고 이제 뒤에서 오는 말들 2번 제1호라든지 4번 만점왕 같은 경우는 지금 안장이 또 이래가지고 더 안 팔릴 거라고요. 근데 지난번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판 끝걸음 여력이 있었고 제1호도 굉장히 빠른 흐름이에요. 이 동명왕과 한백항우가 줄서기로 그냥 따당으로 그냥 앞선에서 버텨버렸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인기 1위였던 사소치대가
잘못된 뒷거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건데 아무튼 빠른 흐름에서 나름대로 자기 걸음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는 그런 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제 9억 불에 붙여서 뒤에서 올라올 2번 제1호라든지 4번 만점왕 이런 마필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제주 3라운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200 국산 5군 모두 12픽이 출전을 합니다. 뭐 까다로운 경주기는 합니다만 이번 에이스 글로리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경주예요. 자, 직전에 메인 승부로 16.200 제대로 때려서 이제 성공을 했던 말인데 직전에 이제 선두권 경합덕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직전보다 말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전 이상의 걸음이 기대가 된다. 이 놈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고요. 2위권 압축을 잘 해서 중반부 제대로 한번 상황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2500점 이하 모두 12두가 출전을 한 이정원의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편성만 보면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는 아시겠지만 휴장 여파로 인해서 뭐 엄청난 배당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 또 혼전 경주들도 좀 여러 경주 있어요. 근데 그래도 휴장 여파가 있었던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제주 4경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혼전이에요. 휴장 이후에도 뭐 제주의 상승세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퍼펙트급 적중으로 아주 끝을 내드렸죠. 메인 승부는 뭐 당연하고 1등급 애월 1호까지 배당으로 아주 정확하게 좀 끝을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애월 1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제주에 내려가서 직접 이 말을 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안 거고 그 전경주가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못 뛴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 생각대로 다시 입상해주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고 토요일 날은 뭐 거의 뭐 제주는 그냥 퍼펙트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도 망금산 승부 같은 경우는 뭐 강대가리였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고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또 느낀 건데 서울 부산도 그렇지만 제주도요. 이 바람 부는 말들은 여지없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 부는 말을 놓고 승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느꼈는데 여지 없습니다. 적당히 팔려야 되는데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야,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팔리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역으로 가야 돼요. 특히 제주는 더 그래요. 자, 이번 제주 4경주는요. 지금 인기마가 이제 4번 우당검은 외곽에 12번 직통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 2강으로 팔리겠죠. 인어공주가 또 이제 57 달아났다고 해서 또 바람 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당검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반반이다. 올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인기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깨졌어요. 그리고 5주 만에 나왔고 직통도 이번 경주가 이제 2,500점 이하 경주인데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지금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 좀 엑기스들이 많아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엑기스 있는 마필들이 많고 또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제주 4경주는 혼전입니다. 혼전이에요. 우당거목에 직통이 들어와도 배당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 이번 제주 4경주는 혼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배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판 메인 승부네요. 전주에 중반에 메인 승부를 들어가서 재미를 좀 톡톡히 봤고 1.5교차 때 제가 4경주를 전해전쟁에서 메인 승부로 지목해드렸는데 동착이 나면서
점배당을 만들어 버렸죠. 대길마권. 그러면서 우리 거는 7.3배짜리로 와 준 케이스. 행운이 좀 붙어 주었습니다. 물 받았을 때 계속 밀어붙여야죠. 6경주 동일하게 메인 A급으로 붙습니다. 경주 형식은 1300의 국산 5군 레이스에 강축이 존재한다? 이런 판은 못 되고요. 기록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20초대 마필과 23초대 마필이 서로 얼굴어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겨주고 올라오는 케이스거든요. 이 중에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제 주특기 한 군역이 있는데 고승부는 뒤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배당으로 가볼 만하다. 주력이 20배 때는 나오리라 보여지는데 축 자체가 남들과 달라야 그 배당이 나옵니다. 인기순위 1위에다가 5위권, 6위권을 쳐야 20배가 나오는 그 공식이 되는데 이 판때기는 그거 아니에요. 인기마들의 능력차가 굉장히 어설프기 때문에 날카로운 축 하나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뽑아먹을 승부가 되는데 정상은 안쪽에 축을 잡고 20배 때 주력을 꼭 여러분들께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래로 걸리는 건 그게 5배가 나오든 30배가 나오든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질 차원에 각각 다 다르니까요. 주력이에요. 주력에 들어가는 승부에 20배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 꽂으실 수 있느냐, 그걸 또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자, 승부에 또 주력 마권이 존재하는 부산 A급 메인입니다. 운명 일찌감치 한번 걸어보고 나머지 애들 편안하게 진도 뽑을 수 있는 부산 6경주 메인 A급에서 현장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같습니다. 7경주군요. 1200의 혼합 4군의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무난한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 김태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번 라이언 파크 직전에 이제 외곽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 밀어서 선행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 밀어봤어요. 밀어봤는데 선행 가네. 무조건 선행을 갔어요. 그래서 가운데 주로 선택을 하면서 버티는가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퍼덕퍼덕 되면서 최선 4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걸음 여력과 착차를 감안하면 못 뛴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이 1번 게이트에 있을 때의 좋은 모습. 그걸 감안하면 이번에 이제 아마 편안하게 이제 앞선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보여준 거로 마지막까지 결승 통과할 때의 걸음과 착차를 감안하면 1번이 아무래도 선행후 버티기 아니면 선두권 가다고 버티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퍼덕퍼덕이 이런 거죠? 이렇게 뛴다는 느낌 좀. 그렇죠. 이제 말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말이 지금 뭐랄까 이게 팔랑팔랑거려요. 힘이 다 빠지면. 그래서 이제 그거 발 쓰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있으면은 그 포크레인 바가지 푸듯이 그렇지. 이렇게 딱딱 뛰고 이렇게 뛰는데 팍팍 찍고.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잘못된 포크레인이에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생김새가 지세가 이제 문제가 있을 문제가 거고. 있는 말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풍선 쿡쿡 누르면은 말이 이렇게 하는 인형이 그 있어요.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 느낌 받아요. 좀 전에 김태민 의원이 얘기하신 근데 예전에 그 34조에 예전에 그 응고렁고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이르고 뛰어요. 이르고 뛰면서도 엄청 잘 뛰어요. 예. 예전에 그 서원인가 서원이 서운. 그게 이제 앞발 이제 앞다리 돌리면서 걔는 이거 뛰는 그 돌리면서 뛰는 말도 있었고. 주포. 그러니까 너 야구의 타자들도 다 폼이 다르잖아요. 박정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폼은 뭐 석권창이 최고죠. 그 폼은 그 못 따라하죠. 폼은 뭐 돌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헤드샷 날리고. 그렇지 막. 그래요. 이정원 의원 한번 가보죠. 저는 일단 오늘 10경주 풀로 타는 서승훈 기술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디바인 터치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뭐 라이언 파크가 선행을 나간다면 이제 붙여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먼저 나온다면은 그냥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뭐 찬란한 에이스라든지 매치 파워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도 이번에도 전혀 문제 없는 하자 없는 컨디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디바인 터치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1억 4천 1천만 원, 100만 원이군요. 이번 영원축제의 승급전인데 마체가 저는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새는 하도 이제 거구의 마필들 선호하니까 500이 흔하죠. 500km가 흔한 시절이 됐죠. 과거에는 또 언제입니까? 부산 경마장 개장 이전 얘기인데 500km 되면 둔하다고 조교사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명마들은 400대 중반 정도가 많았죠. 그래서 아주 큰 말 중에 잘 뛰는 애 몇 있었는데 뭐 조교사들도 어떤 뭐라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어축제 상당히 잘생긴 마필로서 각질이 이제 요 근래 와서는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치기 1번만 라이언 파크와 선두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만 경쟁력 보여주면 뭐
어느 날은 또 그렇더라고요. 부산이 흐름이 있는데 안쪽 애들이 상당히 유리한 하루가 있고 외곽 애들도 더 잘 먹히는 날이 있는데 요 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안쪽에서 한번 이번 영원 축제 같이 붙어가 승부 보는 패턴 요거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500kg 넘어가는 말을 키울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예, 키울 사료가 사료값이 그렇게 아까웠을까? 아니 그런 거보다 그 기술이 없는 거, 기술. 기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분 빼고는 기술이 없었어 다. 기술이 없는 거. 그건 지가 알아서 잘. 지가 알아서 잘 뛴 거고. 차돌 같은 560, 70kg짜리는 지네가 알아서 잘 뛴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뭐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목구구식이 김태민 의원도 느끼실 텐데 우리가 말 전문가이다 박사라고 생각하는 마방 아내분들이 생각보다 이 뭐야? 하는 정도로 관례, 관행, 뭐 징크스, 뭐 선입견 요런 거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말 구매할 때 보면 제가 어느 뭐 주교사님 절대 이 백반 있는 말은 안 산다. 짝인 그 말 가지고 재미 본 적이 없다. 근데 다 지가 잘났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다 지가 잘났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야구 얘기했잖아. 서건창 얘기했는데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냐 하면 야구 선수들이 지금은 공 던지고 아이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혈관이 파괴가 되니까 이걸 완화를 시켜줘야 되죠. 운동 많이 했으니까 이종호 씨 안다고. 아이싱을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투수 던지잖아요. 빨리 사우나 가서 뜨거운 사우나 가서 몸푸더라고. 미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아니 있어요. 그게 원래 맞았대.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데일 파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진짜로 병신 만드는 거야. 그렇지 이제 가는 거야. 얼마나 모르니까. 근데도 그때는 왜 이렇게 잘 던졌을까? 진짜 인간 승리들이 선수가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타자도 별볼이 없으니까. 맨 백인천 던지고 나와서 타자 까고 감독하고 다 했잖아요. 해태 타이거즈 김성환 그럼. 또 10승 투수에 막 타자 3할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김웅영 감독 이러고만 있었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선수들 혜태는 선수들이 다 했지. 선수밖에 갑자기 또 야구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 가네요. 근데 그때 과학화되니까 선진화된다는 게 과학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야구 얘기 한 번 더 하면 분할돼 있잖아요. 선발 있고 중간 개투 있고 뭐 마무리 있고 이런 없는 팀 있습니다. 세분화되는. 지금도 세분화 안 된 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형평상 안 되는 거고. 아니 형평 되는데 안 하더라고. 저기 불꽃의 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기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를 얘기하나 본데 그 팀이야 뭐. 자 제주 7경주 김태민 의원의 추천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번 대산수를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좀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그 데뷔전에서 너무 센 놈들을 만났어요. 너무나 센 놈들을 만나고 그 주행 심사 때의 그 걸음을 보면 400에서는 제가 볼 때 통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400m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안득수와 함께 미들맨으로 통하는 이재훈이라면 좀 믿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정원 의원 가죠. 자 외곽의 10번 여왕 하트죠. 오늘 이제 그 5경주에 모바일 경주에 그 불빛 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왕 하트, 불빛 하트 이 하트 시리즈가 이제 2마리가 나오는데 이건 일주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이죠. 근데 지난 경주에 보면 이제 빛고울과 청마대부, 용현양, 신의 보물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 기습 선행을 이제 나갔었는데 선행을 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무리한 그런 선행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폭주를 한 거죠. 예, 폭주를 하면서 800m에서 이제 뭐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뭐 한 번 뛴 말인데 버틸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요. 근데도 이제 600m를 지나는 그런 지점까지도 그 끈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아시겠지만 400m 단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400m가 초반만 빠르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직선 400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 걸음을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뛸 수 있는 지구력과 근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m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 가는 말들이 잘 뛰겠지라는 이런 그런 간단한 생각을 갖고 그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보다는 꾸준하게 재걸음으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단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발이 좋은 말들이 유리한 부분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왕 하트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너무 무리한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400m에서 지난번에 그 걸음을
그대로만 여기서 끌어내 준다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산수하고의 여왕하트 이 두 마리가 400m 단거리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심하게 폭주를 하더라도 지난번 거리면 먹힌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폭주 안 할 거예요. 좀 잡아줄 거다. 그렇죠. 예. 나름 페이스를 또 맞출 겁니다. 이 400에서도. 알겠습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400 국산 4군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승군마들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경주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국산 4군 말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승군마들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자, 이 경주는 직전 경주 저를 좀 개망신 준 놈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놈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되죠. 직전 아주 좋은 내용 갖고 제가 한번 붙었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덜 팔립니다. 직전 경주 복수가 가능할 만큼 아주 좋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이 아니면 아마 다음에는 배당이 없을 거예요. 배당이 나올 때 제대로 한번 때려 먹어야죠. 직전에 죽은 돈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 복수열전 기대하셔도 좋고요. 8경주 자, 후반부에 한번 다부지게 때려서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제주 8라운드입니다. 7마리 또 단촐한 편성이 이게 이제 월말 월초 같이 겹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자 김태민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4번 강력 추천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900m, 1000m, 1200m 거리에 관계없이 이제 앞선에 나가서 이제 버티기 성공을 했는데 직전에 1400 거리가 늘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이제 선행을 못 나가서 무너진 거고요. 일부 은하특급까지 양공 작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자기 집 기수가 우선이죠. 그 안득수 기수가 기승한 4번 강력 추천이 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곧장 AS에 들어올 마필이다. 네. 자 그렇게 동일하게 보시는지. 제주는 이제 금요일은 좀 편성이 좀 썰렁해 보이죠.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근데 좀 충마로 팔리는 인기 1위로 팔리는 말들이 이제 능력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인기 1위들의 역할들은 해줬는데 나머지 이제 2위권에서 좀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 갖다 붙여갖고 중배당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도 좀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굵직굵직한 경주들이 많죠. 이번 주 서울에서도 일요일 날 그 제주 도지사배가 이제 서울 부경 오픈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토요일 날에도 이제 제주 도지사배 클래식과 오픈 경주의 그 대상 경주가 또 준비가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편성들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력 추천 같은 경우는 뭐 1200으로 거리를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있고 일반 은하특급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직전에 드디어 33전 만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그 12월 달에 이제 그 제주 현지에 갔을 때 서울 휴장 때 그때 제주에서 뵀죠 저희? 겨울에. 네 겨울에. 그때 티웨이 타고 내려오셨어요? 아니면 아시아나? 티웨이요? 저가항공 오늘. 제가 좀 낫네 제주항공 타고. 감귤항공을 탔구나. 그때도 이 은하특급이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뛰고 나간다. 근데 좀 있으면 또 1년 되네. 나가긴 못 나가. 계속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뛰다가 최근에 또 지금 말이 달라졌는데 직전 경주 저는 이 말이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1000m라고 하지만 선행 나간 흥묘, 백묘와 4코너까지 시중 경합을 하고 그리고 두 마리가 아주 대차로 들어와 버렸는데 막판에 걸음이 더 나와요. 그 정도로 말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첫 승을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보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특급이 이제 그 정도의 변화를 보였고 오늘 1200이지만 1번 게이트에 또다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번 은하특급을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 여기 이제 2번 무적전차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진로가 좀 막히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라 이런 마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한 집이 우선되는 판이군요. 그렇죠. 이건 4 보내고 1이 이제 안쪽에서 따라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7마리니까 작전도 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또 1조에서 또 이 한 집이 나왔어요. 예, 다올하고 이제 그 금천이 코로 이제 나윤아 기수가 이겨줘 갖고. 예. 간혹 저러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집 나와서 서로 시종 경합해가지고 못하시는. 그 5조의 김주희 기수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예.
그냥 오는 걸 갖다가 시종 비벼서 시종 비비더라고. 막. 제주는 그러니까 비빈 말은 깨주고 그 이제 피해본 말은 그냥 들어오고 가끔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과천 부산은 누가 누구를 양보해도 밀어주기든 그 의식하는데 그렇죠. 의식은 하겠죠. 근데. 9월 30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한 이정원의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승부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번 유아힐레리어스가 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들은 이제 고만고만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아힐레리어스하고 들어오면은 한구라, 중배당. 유아힐레리어스가 빠지고 다른 말하고 엮이면은 고배당. 역시 한구라. 대구라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아힐레리어스가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빠져요, 부산은. 그래서 이정원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산은 눈에 보이는 인기만 이건 안 빠지겠지. 이럴 때 하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노리는 말 놓고 그냥 간다고요. 노리는 말 놓고 배당까지 엮어서 가면은 그게 더 잘 맞아요. 네? 아마 이제 유아힐레리어스가 만일 이제 금요일날 이경주 빠져버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냥 얼토당토 않게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부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승부경주는 웬만하면 노리는 말, 인기 5위가 됐든 인기 6위가 됐든 4위가 됐든 그냥 노리는 말 놓고 간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구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인데 이번 경주도 확실하게 회복이 된 마필. 근데 이 말이 어정쩡하게 팔릴 거예요. 인기 한 4, 5위권으로. 이거 놓고 아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가보겠습니다. 부산 10경주 1200입니다. 2급의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네요. 8마리 판때기. 김태민 의원 가시죠. 예, 1200, 2등급 1200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말들에게 이제 입상 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번 대종천을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 승군 이후에 좀 제 몫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는 아무리 이게 복귀 동영상을 돌려봐도 잘 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초중반에 이제 말이 끄니까 제어를 해요. 그래서 외곽을 뺑뺑 돕니다. 외곽을 뺑뺑 돌다가 느닷없이 3코너에서 안으로 쳐박아요. 쳐박다가 이제는 그 쳐박았으면은 그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직선주로 접어드니까는 중후미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전개를 펼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퍼졌으면 또 모르는데 다시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이 말이 선두권에도 나설 수 있는 말이니까 1200이라면은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4번 대종천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민 의원 직전에 이거 추천하셨어요? 이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다행이네. 예. 추천해서 한 다음에 바라봤으면 속 터지는 일 아니야? 맞죠. 추천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도 안 이거는 했는데. 정상현은 고스트 블론도 한방치기로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미스터 켈리 갖고 썩었지. 그렇지. 그러네. 제 기억력은 그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진짜 기억력 좋아요. 나 하면서 느끼는데, 야, 이 뇌가 살아있네. 뇌세포가 아직까지 생성이 되나 봐요. 난 지금. 그러니까 한방치기 효시가 버텨 이거였는데 우리 아이씨 이랬거든요. 이때 배팅도 들어갔어요. 또시가. 배팅. 그거구나. 사토시. 그렇죠. 사토시 없었구나. 미스터 켈리까지 제가 이제 깠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또 기억력으로 다른 마필 추천해 주실지 가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서승훈 기수가 이제 풀기승 아니겠습니까? 풀기승. 네, 풀기승인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3마리는 죽었다 깨나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6번 호승지벽입니다. 강자 틈을 벗어났고 거리도 지금 1200으로 내려왔고 유아힐 레리어스하고 병합할 때 걸음도 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최근에 솔직히 좀 이 컨디션이 좀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대들까지도 이제 강했던 건데 그 전정 7월 17일 경주도 기본 사이즈로 왔다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감량 이점에 거리 줄고 준비 상태까지 너무나 좋아서 6번 호승지벽은
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강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 복병권에 있는 마필 추천드릴 건데 드디어 빙고스타 윤영민 기수가 과천에서 기승하는 마필이 이제 연승가도 연속 입상에 꺾였죠. 끝난 것 같아 이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개그감 좋아. 전곡을 찔러. 정확하게 코너 돌자마자 팩 이거 있잖아. 전형적인. 그 이제 아무리 못하는 기수도 자기만의 말, 자기와 호흡이 잘 맞는 말이 있는데 제가 7번마 신흥고수 이 마필은 김호수 기수에게 뭐 진짜 대접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든 말든 한상 차려야 되는 예? 그게 이제 초반에 999 터뜨리고 한 번 올 때 있었어요 신흥고수가. 근데 맞아요. 그 시기부터 계속 추적하는데 아직은 단거리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이고요. 이편성이 세다고 보기에는 일단 급수에서 센 거지 신흥고수가 초반에 나가는 능력과 버티는 능력은 1200에선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기가 좀 더 뒤처져 있을 때는 오히려 김호수 기수의 7번마 신흥고수의 타이밍 요거 잡아주시는 게 배당이다. 마지막 경주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뭐 항시 월말 되면 뭐 나갈 돈들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지갑 그득하게 만들어 오십시오.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